안녕하세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두 번째 단원 수업을 맡게 된 한정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성진 선생님이 정말 그래프를 이용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오늘 새로운 수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 것이고, 그걸 활용하여 어떤 새로운 용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극한을 구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전시학습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그래프 네 가지 형태에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다양한 극한을 구하는 걸 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컸을 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극한은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니까 x축과 만나지 않게 그 위로 떠서 가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한대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위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똑같이 a가 0과 1 사이였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보내면은 같은 방법으로 0으로 수렴한다. 여기까지 잘 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 a가 똑같이 1보다 컸을 때 0에 대한 우극한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낸다고 하면은 똑같이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0과 1 사이였을 때 0 우극한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0 우극하니까 0 오른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은 y 값은 위로 솟구치니까 똑같이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보낸다고 하면은 아래로 꺼지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미트 x가 어떤 상수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 fx 꼴이었으면 fx가 정의역에서 연속이었을 때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까지 체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두 번째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무리수 2. 새로운 용어 나왔죠. 이 2가 무엇인지 정의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수 2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배우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단어는 정말 우리가 왜 끊었냐면, 선생님들이 수학 주제 탐구 활동 있죠. 매스 프로젝트에서 만약 수학 주제 탐구 활동을 주제로 선정했을 때 이 무리수 2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 극히 일부분만. 단순하게 정의만 쓰고 교과서에 날렸단 말이야. 이 배경적인 측면이나 여기에 대한 활용성,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밝혀낼 수 있고 탐구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물론 대학교 교육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학교 지식을 활용해서 증명은 못하더라도 그걸 탐구할 수 있는 부분만 입학사정관들한테 비춰진다면, 또는 교수들한테 비춰진다면 적어도 공학계열 진학이나 상경계열 진학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다 설명은 안 하고 개략적인 것만 배경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탐구한다면 주제 탐구 활동으로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와. 물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대됩니다. 오케이. 기대할게요. 오케이. 자, 먼저 무리수 2가 나타낸 배경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무리수 2가 나타낸 배경부터 보자. 자, 네이피어 많이 봤네요. 네이피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잘 들어봤나 모르겠네. 흔히 여러분들 로그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그. 로그를 만드는 친구를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로그를 발명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 계산할 때 굉장히 큰 숫자들의 곱을 이제 적당한 표를 이용해서 더하기로서 계산할 수 있게 쉽게 사용된 점이 로그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n이 뭐 1일 때 1, 2, 3, 4 대충 그리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면 2, 4, 8, 16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값을 어딘가 찾고
자, 종이 끝났으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그를 계산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와 4 차이는 이만큼 나고 여기는 4만큼, 여기는 8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 3, 6, 뭐 11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이피어가 뭘 고민했냐면은 여기 들어갈 2의 n 대신에 여기를 촘촘하게 해주기 위한 값을 한번 설정해 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1의 n제곱과 2의 n제곱 사이에 어떤 수를 넣어보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1 플러스 n의 n제곱 형태라고 하면 당연히 1의 n제곱과 2의 n제곱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나겠죠. 왜냐면은 n분의 1 형태를 봤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낸다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1 중심으로 해가지고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형태의 값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아까 전 그 표에다 대입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나타날 거고 이제 네이피어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형태를 극한을 이렇게 취했더니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2.72828 땡땡땡땡땡 이런 숫자로 간다는 거를 밝혀냈어요. 근데 네이피어는 아쉽게 이게 그냥 계산의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겼던 거예요. 근데 네이피어는 중요한 게 얘를 상수로 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반복했던 형태 있죠. 여기 이 형태에다가 n은 1부터 계속해서 대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상수라고 생각은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네이피어는 그냥 얘가 중요한 숫자인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상수가 아니고 계산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계산의 도구로서만 중요하구나.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넘겨버렸어.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가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르누이가 아까 전에 네이피어는 상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이가 특정 상수임을 최초로 밝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2.728281을 어떤 이런 상수 형태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베르누이가 직접 말한 거예요. 베르누이가 또 너무 아쉽게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넘겨버린 거야. 남겨놓지도 않았어. 이거 상수가 난 기분 좋아. 상수다. 이러고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오일러가 그 이후에 오일러의 저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됐어요. 받아본 것처럼 정의도 했어요. 그리고 정시충만 최초로 등장시킨 인물로서 오일러가 훨씬 더 두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느낌이 오죠? 왜 베르누이가 되게 다 발견한 것 같은데 B라는 숫자를 0을 안 쓰고 2를 썼을까? 자, 오일러는 이와 같이 레오하르트 오일러는 오일러의 약자로서 2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말했던 2.728281이라는 어떤 이런 상수를 우리는 2라고 정의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써먹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냥 배경적인 지식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베르누이가 과연 2가 상수임을 어떻게 밝혔는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탐구할 거 다 알려준 거 아니야? 탐구할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나는 그냥 배경적인 것만 알려준 거니까 어느 정도 받아먹고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면 됩니다. 베르누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연이율 100%와 복리를 가정합니다. 자, 복리는 이자를 더 얹는다는 얘기고 연이율 100%라는 얘기는 1원을 1원을 여러분들이 넣었을 때 100% 더 받는 거야. 100%면 몇이? 1이죠. 1을 더 받으니까 2원이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기간을 1등분이랑 뭐 등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1원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1년 후에 연이율 100%잖아. 1원에다가 1원을 더했죠. 1원에다가 1원을 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얻을 수 있냐면 2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베르는 생각한 거야. 그냥 거치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복리니까 나는 6개월 뒤에 한 번 해지를 하고 다시
합쳐가지고 얹어버려 예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6개월로 나눠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받은 만큼 다시 한번 예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6개월에서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1원이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가 붙을까요? 반절이 붙게 되는 거죠. 0.5라고 표현할게요. 일단은. 그럼 일단 여기는 1.5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여기까지 쉽게 되죠. 자, 이게 만약에 원금은 1원이 되는 거고 아까 이자가 얼마 붙은 거냐면 0.5원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가기 때문에 이 1원은 그대로 1원은 가는데 여기에 또 0.5가 붙겠죠. 그 다음에 0.5원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도 한 번 더 붙으니까 0.25네. 0.25. 그렇죠. 얘네를 싹 다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2.25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더 많아졌어요. 와우! 대박. 게 낫네. 오, 자르니까 많아졌네요. 나눠내는 게 훨씬 더 낫겠네. 이렇게 베르니가 갑자기 생각한 거야. 그러면 좀 더 잘게 자르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3등분대 한번 해보도록 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잠깐 일반화를 한번 시키고 가도록 할게요. 2.25원이란 거를 위에 앞에 걸 생각을 해서 같이 써준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원이 있고, 그죠? 여기가 1에다가 0.5원이 이렇게 더해진 거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한번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5에 1 플러스 0.5에 그래서 제곱이 된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써볼게요.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것도 1 플러스 1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1 플러스 3분의 1 얘는 1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1 플러스 3분의 1의 세제곱까지 된다는 얘기야. 저기 얼마지? 계산하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사실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2.368. 대박. 보이세요? 안 보여? 보이세요? 이거 유튜브 본 적은 있어가지고. 2.368호. 2.3685. 그러니까 2.25보다 더 많아요. 조금만 쪼갤수록 많아지네요. 대박이네. 처음에 2원이었다가 반절로 딱 쪼개가지고 거치했더니 2.25원 살짝 늘어났는데 세 번으로 나눠서 하니까 2.368호까지 늘어나 버렸단 말이야. 똑같은 돈을 내는 그래서 이제 요런 생각하죠. 그럼 계속 무한대로 잘라서 내면 셀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베르누이가 실제로 해보니까 얘는 2.8보다 적다는 걸 밝혀내게 됩니다. 2.8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 이거야. 자, 그럼 선생님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가지고 이제 돈을 예금하면 부자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팁인데요. 실제 은행도 머리가 다 있죠. 은행도 똑똑하잖아요. 1년 동안에 어떤 그 연이율 100%짜리 1년 동안 연이율 100%짜리 어떤 걸 적금을 들었으면은 1년 이전에 6개월에 해지를 해버려. 그러면 이자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심하면 원금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금 손실이 있어.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베르누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에서 우리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현실 지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멋진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가 아까 전에 이를 이제 했다고 했고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가 이제 왜 중요하냐? 아까 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최대 성장률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게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걸 좀 더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100%의 성장률로 가질 수 있는 최대 성장량.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값이 우리는 2란 걸 알게 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극한 기호를 이용한다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으로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베르누이 끝낼게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오일러. 아까 전에 오일러가 거의 가져갔죠. 이제 책도 쓰고 기호 2라고 써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일러의 2를 타가지고 우리는 2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 2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2라는 거는 무리수 2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상수라고도 써요. 그리고 오일러 상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이피어 아니면 못했어. 네이피어 상수.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 자연상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연상수. 자연은 자연스럽다는 의미예요.
뭐가 자연스럽느냐? 계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리수 중에 가장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죠? 초등학교 때 무리수는 안 배우지만 원주율로서 파이 무리수가 배웠잖아. 파이를 우리가 설정함으로써 뭐가 좋아졌냐면은 모든 원의 길이랑 넓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14 곱하기 뭐 반지름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파이를 이용해서 했던 건 말이죠. 이것도 똑같아. 2를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알죠? 이렇게 돼 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적분을 했을 때 넓이가 1이 되기 위한 이 값이 궁금하다. 이 값이 뭐였냐면 2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팩토리얼 기억나죠? 팩토리얼 역수의 급수의 합으로서 이렇게 2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복잡한 식에. 이거는 뭐 곧 대학교 때 배우지만 테일러 급수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소개만. 시험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절대 안 나옵니다. 궁금한 친구들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2란 걸 이용해서 n은 차인수였잖아요. 얘를 이제 실수로 확장시켜보자 이거죠. 시간이잖아. 아까 6개월, 3개월, 뭐 2개월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시간이잖아. 연속적인 수로 확장시켜서 실수까지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책에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은 2더라. 여기 x분의 1과 여기 x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9. 즉 맞나요? 역수 맞아요. 곱했을 때 1이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걸 체크해주고 두 번째 체크해줄 게 뭐냐면은 이거의 꼴을 한번 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이죠. 그럼 1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지수는 또 어디로 가요? 무한대. 와. 1의 무한대. 2대 무한대 꼴일 때 우리는 2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1의 무한대면 1일 것 같은데 실제로 앞에 열심히 계산했던 그 부분에 의하여 2라는 2.718281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식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네요. 보시면은 이번에 1 플러스 x, 그죠? 1 플러스 x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부분 때문에 x를 이번에 0으로 보냈기 때문에 1 플러스 0꼴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근데 여기는 무한대 꼴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분의 1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니까. 즉, 얘도 똑같이 역수. 와, 9.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2를 정의하는데 이제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활용 넘어가겠습니다. 활용. 이것도 너무 쉬워. ax분의 1이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역수. 역수니까 ax.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2까지 2로 이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곱했을 때 1이면은 그냥 2. 그렇죠. 그게 역수의 정의죠. 곱했을 때 1이니까. 자, 똑같이 ax로만 표현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0으로 보낼 때니까 똑같이 역수로서 x분의 1. 그렇다면 안전하게 그냥 2. 끝. 자꾸 선생님이 동영상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냈어요. 하는데 계속 나오죠. 미안합니다. 버릇이라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끝났어, 이제. 처음이 너무 길었던 거고. 자,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의 x분의 1제곱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2의 x인데 역수가 아니네. 우린 역수가 되면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자연상수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작업을 해줄 거야. 만들어주군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2잖아. 그죠? 어떻게 그러면 근데 우리는 등호를 썼죠. 식이 훼손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x분의 1이 2x분의 1에 대한 얘기는 여기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동일하게 될까요? 2.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만 계산을 해준다면 이 값이 몇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서 답을 내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2가 잘 안 보여요, 선생님. 2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의 제곱. 자, 두 번째. 이번에 x를 무한대로 보냈대. 그럼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1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x가 분모에 있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는 익숙한 2를 이용해서 여기에 역수 형태인 3분의 x를 써주고
식위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된다? 3을 해줘야 이 x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작샷.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은 아까 전에 배웠죠?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얘 세제곱이 돼주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잘 보이죠? 오케이, 굿. 자, 이제 문제 5-4를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는 앞에 문제와 다르게 여기가 마이너스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1-2x.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역수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2x분의 1만 쓰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부분을 싸잡아서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플러스에다 마이너스를 해줬다고 생각해 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x. 그렇지. 이게 플러스가 생략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때문에. 자, 이걸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x의 역수를 표현해서 이와 같이 써줘야지만 비로소 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지수가 x분의 1 형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몇을 해줘야 식이 온전히 보정이 되죠?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방법대로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이 값은 온전히 그냥 똑같은 형태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았네요. 그럼 마이너스 2제곱. 굿샷. 이번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자, 네이피어가 로그를 발명했잖아. 이때 로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값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실제로 대학교 가면은 상용 로그 여러분들 배웠죠? 상용 로그 거의 쓰지도 않아. 밑을 2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곳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사용합니다. 2를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말합니다. 오케이. 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디에서든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로 이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lnx라고 표현할 거야. lnx는 이제 밑을 쓰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록점 굉장히 편하죠. 자, 얘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자연 로그라고 한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계산은 가능하다. 샤샷.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y는 로그 ax랑 역함수 관계라서 y는 a의 x가 역함수 관계를 알고 있듯이 여기만 우리가 a 대신에 2만 이렇게 바꿔준다면 여기처럼 y는 lnx와 y는 ex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걸 알고 있고 그래프 형태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 체크하시면 되고 자, ln도 똑같이 로그 값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ln1이란 건 밑이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의 몇 제곱을 해야 1이 된다? 2의 0제곱 해야 된다. 그래서 ln1도 0. 그 다음에 2의 뭐를 해야 2가 되냐면 당연히 1을 해줘야 이렇게 이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로그 값과 그죠? 로그 값과 동일하다.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1번 이제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집을 먼저 풀어봤었으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공식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나면 무조건 갖다 써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과정, 이 푸는 과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긴 증명 과정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1 플러스 x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a의 로그 뭐 b의 c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a 값이 위로 올라간 형태가 돼서 로그 값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의 하나의 덩어리 성질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x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 부분만 보면 자, 그러면은 이 x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 값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써볼게요.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 값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고 lnx는 무슨 함수? 연속이다. 그럼 리미트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리미트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고 여기 x가 0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값이 뭐라고 했죠? 2. 굿. 와우, ln이? 대박. 1이네. 1이죠. 오케이, 굿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1번은 했고 2번도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간단한데 조금 작업을 해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1번 형태를 잘 기억합시다. 1번 형태 잘 기억한다면 ln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2야.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어떤 문자로? 그렇지, 역함수. 치환을 해줘서 적당히 돌려주면 우리가 2로 형태가 바뀐다는, ln으로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2의 x-1을 우리가 만약에 t라고 치환해준다면 얘는 2의 x가 1 플러스 t가 되고
x는 ln 1 플러스 t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치환을 했으니까 x가 0으로 간다면 여기서 x가 0으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가죠? 1 빼기 1.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네요. 오케이, 굿잡. 그러면 t가 0으로 가지고 우리는 x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니까 ln 1 플러스 t라고 써주고 위에는 그냥 t라고 했네요. 성희쌤, 1번하고 2번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뒤집어져 있네. 뒤집어져 있네. 1분의 1이네. 1이네. 아, 똑같네요. 나샤. 문제 예제 4번 같은 경우 결과값은 굉장히 간단하죠. 특정한 형태에서는 반드시 이 극한값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은 예제에서 풀었죠. 자, 아랫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앞에 예제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아까 x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위로 올려. 로그 a의 1 플러스 x의 x분의 1로 되겠네요. 자, 염소함수니까 우리가 리미트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로그 a의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주면서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 됐으니까 실수. 실수. 저기 x분의 1 썼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이거는 그냥 편집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똑같이 얘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몇이라고? 2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써준다면 로그 a의 2가 되죠. 근데 보기 굉장히 싫다. 밑이 2면 우리는 ln으로 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를 역수치해준다면 로그 2의 a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밑이 뭐가 되면 ln a분의 1이 돼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당연히 이해가죠. 미안합니다. 자, 똑같이 오른쪽 것도 앞에서 예제에서 두 번째 문제랑 동일하게 얘를 어떻게 해준다? 치환. 오케이. 치환해주니까 ax는 1 플러스 t가 되고 또 x 값을 정리해주면 로그 a의 1 플러스 t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t가 어디로 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이 치환한 값을 보면 되겠네요. x가 0으로 가니까 1 빼기 1이니까 t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굿.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오케이, 로그 a의 1 플러스 t분의 t가 어디로 가는지는 1번 문제랑 왼쪽 문제랑 또 동일하네요. 뒤집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ln a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식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쁘게 안 써놨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응용해서 해보세요. ax분의 ln 1 플러스 bx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전에 덩어리체 보는 거랑 동일합니다. ax, bx 첫 번째 공식 형태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식이훼손되면 안 되니까 위아래 동시에 곱해주고 똑같은 수를 나눠준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랑 여기 b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조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위아래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보고 곱해줌으로써 앞에 배웠던 이 형태를 잘 활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머지도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끝. 맨날 일찍 끝난다고 하고 오늘도 성희쌤 모시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오늘 배운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수학 주제 탐구 활동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인 자연상수 2를 다뤘던 거에 목표를 뒀어요. 그걸 활용해서 계산은 극한값은 여러분들 계산 조금만 해보면 금방 감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활동지를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